초등 의대 반 뉴스를 접하고 나서 되게 놀랬던 게 제가 의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한 4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당연히 학업 능력이고 네. 사실 지금 초등 의대 반이라는 건 학업 능력만을 생각을 하고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4가지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거니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3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3가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열심히 공부한 형님, 오빠 모셔왔습니다.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고요. 저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의대에 다니고 있고 최근 책 의대 합격 고득점의 비밀의 저자 임민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대 가고 싶어서 가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가보니까 어떤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1, 2주 간격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해서 갔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대에 진학을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로로 가시더라고요. 네. 쉽게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의대에 진학하시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 일반고를 나와서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생활기록부 관리도 열심히 해서 다빈치형 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하셨나요? 저 바로 현역으로 갔습니다. 요즘에는 의대에는 재수생 비율이 참 높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중앙대는 어떤가요? 재수 없이 온 친구들은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정말 재수, 삼수 이렇게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저자님을 오늘 꼭 뵙고 싶었던 이유는 책을 보고도 굉장히 제가 호기심을 생기기도 했었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부모님도 기대하시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지방의 일반고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재수 없이 한 번에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한 친구라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거 초등 때부터 전교 1등이었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크게 공부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사실 제가 쌍둥이 형이 있거든요. 쌍둥이 형이랑 같이 뭐 운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 형을 이겨야겠다라는 목표가 항상 있었어요. 저는 제가 동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승부욕들이 또 공부에까지도 가다 보니까 형이 원래 먼저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 네. 저도 그걸 따라하다가 또 고학년 때는 전교 1등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형이랑 같은 학교였나요? 초, 중, 고 계속 같은 학교였어요. 형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지금 무엇을 하고? 고려대학교 보건 관련 와. 과 다니고 있어요. 어머님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그쵸. 네. 본격적으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졌다.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는 몇 학년이었나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강원도를 제가 처음 갔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뭔가 난청 이런 병 같은 게 생기게 되면서 되게 힘들었고 저는 원래 시험 기간에는 무조건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아예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저희 입장을 잘 들어주시고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뭔가 힘들 때 이렇게 위로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꿈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공부를 더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중2 때 결심해도 가능하군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부모님이 궁금해요. 어떤 분이셨고 또 우리 저자님과 또 쌍둥이 형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주시던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은 그냥 전업주부셨고 그냥 아버지는 이런 일반 사업을 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랑 제 쌍둥이 형을 많이 케어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잔소리를 하신 적도 없었고 대신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되게 책을 많이 읽어주셨었거든요. 자기 30분 전 그때는 항상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따뜻한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는 사실 어머님이 뭔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또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매 시험이 끝날 때마다 그 과정을 항상 물어보셨거든요. 이번에 다녔던 학원이 도움이 됐는지 또 이번에 이렇게 문제집을 풀었는데 그 문제집이 도움이 됐는지 시험 공부 기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왜냐면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학생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적이 아니라 과정에서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이 그걸 궁금했다기보다는 그 과정, 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맞습니다. 자, 초등 시기에 이거는 해뒀더니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걸 과목별로 콕콕콕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독서.
그쵸. 이 초등 시기는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독서가 가장 중요해요. 네, 아무리 말을 해도 독서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실까요? 그쵸. 네. 이게 독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독서를 저는 항상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아이가 스스로 읽는 독서. 저는 항상 어머님이 또 아버님이 바쁘시더라도 매일 밤 30분씩은 아이랑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 책이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네. 좀 더 한 단계 높은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읽어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읽었을 때는 모를 만한 어휘나 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는 저는 이제 제 수준에 맞는 책을 읽었고, 어머님은 그 한국 문학 전집이나 네. 세계 문학 전집 주요 작품들을 먼저 읽어주셨고, 제가 6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스스로 그걸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야는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분야는 저는 문학책을 주로 동화책이죠, 챙겨- 그러니까? 그쵸, 동화책이고 네. 쭉 올라가서 이제 문학책까지 쭉 가는 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비문학은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잡지, 우등생 과학이나 우등생 논술이나 어린이 과학 동화나 그런 잡지들이 되게 아이들이 그나마 좀 더 쉽게 과학이나 다양한 분야들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아이를 이과 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아이가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학 잡지를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는 읽고 싶은 동화책이 있는데 네. 부모님께서 비문학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강제로 아이들에게 지식책들을 막 읽히시는 트렌드예요. 네, 지금 맞아요. 너무 안타까우시죠? 네, 맞아요. 네, 그거 아닌데 네, 그죠? 아니에요. 진짜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문학으로 쭉 올라갔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디까지 올라가셨나요? 한국 문학이랑 세계 문학 중에서 저는 이제 한국 문학을 더 좋아했고, 중학교 때 계속해서 그 전집을 그냥 계속 하나씩 다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고등학교에 문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있고 수능까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가에 대한 지식이나 작품에 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문학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저는 좋아했어요. 아. 제가 아는 작가 나오니까 막 자신 있게 발표도 하고 네. 그런 것들 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독서는 언제까지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가 생활기록부라는 걸 이제 또 관리를 하다 보면 책을 활용해서 뭔가를 탐구도 하고 쓸 일들이 많은데, 우리 그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하기도 바쁘잖아요. 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 그런 의학 관련된 책들, 또 의학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뭐 영어나 과학이나 각 분야별로 제가 그냥 자신 있게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책을 2권, 3권 정도 읽어뒀던 것 같아요. 아, 네. 글쓰기는 어떻게? 논술 학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했었고, 평소에 일기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꾸준히 썼었거든요. 아, 지금 완전 모범생이네요. 형이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형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형이 이제 계속 쓰니까. 네, 형 없어서 의대 못 갔죠. 그죠.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웅변 대회 이런 것도 많이 나갔거든요. 네, 이제 요즘 스피치라고. 네, 벌써 이 세대 네, 그런 거 좀 안에 나네요. 어쨌든 네. 스피치 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었어요. 네네. 국어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네. 이제 수학 갑시다.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은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시기는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아, 앞서는 정도? 라떼는 네, 그죠? 그렇죠. 선행이 아니라 그렇죠. 예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만나면서 조언을 드리는 건 학원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의 심화 문제집을 3회독을 시켜라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학원을 보내면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조금만 어려운 게 생기면 별표 치고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아이가 뭐 답안지를 베끼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하나의 심화 문제집을 풀면서 정말 뭐 틀리고 맞고랑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특히 저는 답안지가 제2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가 스스로 답안지를 보고, 아, 여기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그 능력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요즘 학원을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스스로 답지 볼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까지 기르려면 스스로 한 문제집을 3회독. 선행하셨죠? 네.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선행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본적으로 앞서다가 이제 점점 1년 반, 2년 이 정도 이렇게 앞서게
되었고요. 과학에 많이 고등학교까지 나간다거나 그러지 않았고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내용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열심히 했었어요. 초등 때 기본기는 이거는 꼭 따져야 한다 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항상 초등학교 도형, 중학교 도형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도형이나 그래프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도형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초, 중등 시기의 도형을 잘 알아두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초등 도형이 고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초등 도형을 잘해둬야 중등 도형을 잘할 수 있고 그게 또 고등으로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어 궁금합니다. 네. 영어는 선행보다는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초등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어 원서를 읽는데 어려운 원서가 아니라 윈피키드 다이어리 네, 알아요. 그 시리즈가 정말 재밌거든요. 초등학생이 읽기에 난이도가 딱 맞아요. 영어로 된 책도 사고 한국말로 된 책도 사서 한국어로 재밌게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읽어보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영어 학원도 물론 따로 다녔지만 회화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논술도 마찬가지고 회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아이를 거기에 보내라. 절대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했다는 거고 네. 그 회화학원을 통해서 저는 일단은 영어 일기를 되게 꾸준히 쓰면서 또 영어의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글쓰기를 되게 하면서 영작하는 연습, 또 글쓰기 연습들이 되게 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회화하는 연습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영어 스피치도 많고 또 영어 토론 대회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 하는 데에도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 독해 문제집 네네.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풀었어요? 영어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단어장 같은 경우는 초등 이제 기초 단어장부터 해서 쭉 올라갔고 네. 저희 어머님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1, 2학년 시기도 단어를 좀 해두면 좋은데 이때 항상 어머님이 단어장 하나를 항상 3회 독은 시키셨었거든요.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진도만 생각을 하고 빠르게 가다 보면 오히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한 권을 3회독, 4회독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기초를 잘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학원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문법 언제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아직도 이제 제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테스트를 하러 갔을 때 A부터 Z까지를 다 못 쓴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도 놀리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영어에 대한 기초가 없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문법에 대해서 잘 다져 나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중등 문법까지는 확실하게 끝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과학 남았죠? 네네. 네, 과학도 알려주세요. 네, 이과 계열을 또 진학을 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국영수 이러지만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가면 이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과학을 잘 해두고 특히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과학 학원을 좀 다녔었는데 선행학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학원을 통해서 현행 과정에 대해서 실험을 정말 많이 매주 했었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 과학 학원에서 했던 두 번째가 과학 잡지를 저희는 학원에서 숙제로 어떤 부분을 내주고 수업 시간에 과제처럼 해서 토론하는 뭐 글쓰기도 쓰고 잡지에 실렸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과학에 대한 흥미도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통해서 했지만 내일은 실험원 같은 만화책을 통해서 실험 키트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과학 잡지도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학에 대해서 아이를 흥미를 가지게 하고 싶으면 과학과 관련된 체험관 그런 것들도 많이 견학을 하게 하면서 아이가 손으로도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그런 경험 자체가 저는 초등 시기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초등 의대 반 뉴스를 접하고 나서 되게 놀랬던 게 제가 의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한 4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걸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당연히 학업 능력이 있고 네. 사실 지금 초등 의대 반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4가지 영역 중에서 학업 능력만을 생각을 하고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4가지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거니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3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3가지 궁금해요. 이 3가지가 뭘까? 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의대 공부량을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통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실제 의사가 되면 간호사 분들이랑 그렇죠. 동료 의사들 사이에 소통 능력, 그리고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판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갑자기 발전시킨다? 성인이 되어서 키운다? 그게 아니라 이 초등 시기에 잘 잡아두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능력, 적극성, 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초등 시기에 반장이나 대의원, 부반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안 하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하려고 하면 또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그런 학생은 많지도 않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초등 시기에 그런 것들도 해보고 또 각종 대회도 많이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도 해보는 그런 경험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성실성, 꾸준함. 왜냐면 의대가 그냥 단순히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간다고 하지만 의대가 6년 동안 학교에 있어야 되고 거의 80%, 90%는 전문의 과정을 위해서 인턴 레지던트까지 하면 5년이고 군의관이 3년이고 그게 끝나면 계속해서 또 의사로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평생.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성실성, 꾸준함을 길러놓지 않으면 의대에 가서 좋은 의사가 되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성적이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쭉 가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초등 시기에 아이랑 같이 이제 플래너 이렇게 그냥 귀여운 거 하나 사가지고 귀여워야 되죠. 꾸준히 그냥 플래너라는 개념을 아이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 그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능력은 아이가 정말 의대를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아이가 의대에 가면 아이가 의사로서는 괜찮을 수 있어도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진심으로 의대에 가고 싶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는 의료 봉사활동을 많이 시간을 내서 해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시기는 아프리카나 뭐 빈곤 아이들을 위한 기부나 뭐 뜨개질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어머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사로서 가져야 될 그런 정신들을 가지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뜻이 없었으나 떠밀려서 의대에 합격한 친구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요즘 의사분들이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도 중요하다 보니까 의사와 사회라는 과목을 매주 2시간씩 배우거든요. 네. 그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거의 절반 넘게 오기 싫었는데 그냥 부모님이 해서 왔다. 또 절반 부모님이 넘게. 의사라서 왔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워낙 어려운 길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 네. 초등 의대반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시더라도 이 세 가지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주말에는 뭐 하셨어요? 초등 때? 야구단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거의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야구단을 하면서 매주 일요일은 그 연습을 했고 경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배드민턴이나 뭐 탁구나 이런 그냥 운동들을 되게 좋아해서 네. 그런 운동들 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었고요. 그게 아니라면 체험관 뭐 견학이라든지 독서도 좋아했지만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영화관 가서 또 많이 보기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숙제들도 같이 하고 그래서 뭐 특별히 막 안 쉬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네. 방학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예습. 선행학습, 당연히 그 다음 학기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어야겠고요. 이 시기에 저는 심화 학습을 되게 많이 시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심화. 특히 수학. 방학 시작할 때 수학 심화 문제집 한 권을 새로 시작해서 방학 끝날 때까지 2회독, 3회독 이걸 목표로 잡고 아이를 정말 제대로 심화 한번 시켜봐라. 그 경험 자체가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습은 기본 문제집, 네. 복습은 심화 문제집. 네, 맞습니다. 으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갔다는 네, 거죠? 방학 시기에는 그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공부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행. 너무 특히 좋죠. 해외여행 좀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집이 좀 사셨나 봐요. 제가 못 가서 저는 해외여행을 거의 안 갔었는데 네. 중학생만 돼도 못 가죠. 또 공부하느라 예. 방학 돼도 주말엔 학원이 있다 보니까 못 가거든요. 근데 초등 시기에는 주말에 학원이 있더라도 또 평일 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아이가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아이를 데리고 그냥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 시기를 보내는 어머님들께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초등 시기에 공부도 물론 중요하죠. 공부만큼 중요한 게
아이의 정서, 아이의 그런 태도를 잘 잡아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가 공부를 잘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다른 또 아이들보다 진도가 느리더라도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선행을 어디까지 했다고 해서 의대에 가고 못했다고 해서 의대에 안 가는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시작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공부만큼 여행이라든지 독서라든지, 특히 어머님들이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또 그런 외적인 부분들도 잘 케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2부에서는 중등, 고등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저자님의 경험들을 쏙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학생들이 한 문제 볼 때마다 30초씩 고민하니까 그게 쌓이면 두 문제면 1분이고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수학이.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단 하나의 연습으로 해결했다는 거죠.